프라임에셋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진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예진아빠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진아빠의 착한 보험입니다. 푸른한 봄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또 아까 네. 그 개보험, 여기 펫보험 네, 또 다음으로 저희가 또 방송을 하나 또 준비했죠. 그렇죠. 오늘의 방송 컨텐츠가 뭡니까? 오늘의 방송 네. 콘텐츠 주제는요. 예, 영업관리직 지원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네, 네, 이게 되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데. 많이 생뚱맞죠. 네, 근데 이제 네, 이제 뭐 지금 잡코리아나 뭐 이런 데서 사람인이나 네, 사람인이나 네. 이런 부지 사이트 있잖아요. 있죠. 거기서 이제 뭐 네. 어느 이제 보험사 네, 대졸자 뭐 영업 관리직을 뭐 모집을 모집합니다. 합니다. 네. 라고 해서 뭐 입사 전형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나와 있죠. 있죠. 뭐 네. 요건에 뭐 대졸자고 그다음에 쭉 거기 4년제, 4년제고 네.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죠 거기에? 4년제가 있고 이제 뭐 어떤 영업관리직 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라와 있고 예. 뭐 직업 뭐 경력 무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딱 그거를 이제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네, 맞아요. 일반인 분이 네, 딱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오면은 맞아요. 아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계 그렇죠. 뭐 이제 A생명이다 네네네, 그러면은 네. 외국계 보험사에 내가 이 대졸자 관리직이 되는구나 아, 그렇죠. 라고 해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렇지. 나를 이제 뽑아주는구나. 나를 뽑아주는구나. 이형 관리직이면 또 이제 사람을 관리를 한다고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중급 이상의 예. 관리직 사무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입사 지원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또 거기에 네, 또 보면은 네. 기본급이 또 얼마 준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또 그게 있으니까. 기본급이 있으니까 영업직이 아니구나. 네. 이게 이제 기본급이 깔려 있으니까 정착지원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정착지원금이라고. 그렇죠. 이제 1년마다 이제 얼마씩 깔리니까 네. 그냥 하는 만큼 버는 게 아니라 네. 깔려 있으니까 나는 관리직이 맞구나라고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경우 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네. 제 주변에도 음.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친구가 있었고 아, 그래요? 실제로 네.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초년생들이 보통 그렇죠. 얘기하죠. 사회초년생이 네. 되게 이제 되게 이제 되게 어깨가 네. 딱 그게 버리고 내가 나는 이 외국계 보험사에 맞아요. 나는 관리직으로 네. 들어간다라고 주변에 가족 친지분 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관리직이 아니죠.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바로 관리직이 될 수도 있으나 네.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초반에 왜냐하면 모든 사회 조직에서 이제 영업 쪽은 다 영업을 초반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관리직을 들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 공채로 해서 뭐 S사라든가 그렇죠. 공채로 영업 관리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전화가 가거나 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화를 내가 사람인이나 구직 사이트에서 받았다고 하시게 되면 네. 사실 이제 그거는 영업 관리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엔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들어갔을 때 뭐 보험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면은 보험 영업을 일정 부분 이상의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 실적을 낸다면 그렇지. 네. 6개월 또는 1년 뒤에 네. 너의 실적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영업 관리직을 시켜주겠다. 그게 무조건 네. 시켜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겠다. 평가를. 평가라는 말을 쓰죠. 그 기준 어느 정도를 맞춰야지만이 그렇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들은 영업 관리직이라고 하게 되면 네. 아 나는 영업 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이게 그 포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보장을 많이 하죠. 왜냐면 영업직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만큼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상품을 내가 세일즈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영업직이라고 하게 되면서 보통 꺼리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사람은 뽑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영업 관리직에는 조금 포장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관리직을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관리직을 네. 쉽게 시켜주지 않아요, 그죠? 아무나 관리직을 네. 시켜주는 건 어떻게 보면 아니죠. 보험회사에서 네. SM이라고 하고 뭐 BM이라고 해서 팀장, 네. 지점장 그렇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영업을 하시면서.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뚝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영업도 안 해본 사람이 바로 팀장 시켜줄 수는 없죠. 해병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속보험사, 그렇죠. 전속보험사의 이제 그런 그 설계사들이, 어떻게 그렇죠. 보면 중간 관리자들이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많이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과대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사실은 그냥 설계사를 모집을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원을 안 하니까. 왜냐면 네,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내가 직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뭐 내가 보험 설계사예요? 예, 음.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네. 사실은 뭐 기본급을 얼마 주고 뭐 1년 동안 실적을 채워가지고 네. 1년 후에 실적을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서 관리직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1년 후에 관리직 안 시켜줄 수 있는 거고. 실적을 못 맞춰가지고 그냥 그대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죠. 있으셨고요. 대로 예,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회사에 네. 있었을 때는 네. 그렇게 공차를 해가지고 초반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그분들이 영업을 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친지, 지인들 지인들 계약을 이렇게 쫙 하는 거죠. 초반에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께 이제 지인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영업에 맛이 들려서 영업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작 본연의 목적은 영업 관리직이었는데 영업으로 빠지다가 그 다음에 지인 풀들이 떨어지거나 가족 지인 분들 풀이 떨어지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지인 가족들 영업을 제대로 좀 알고 맞아요. 제대로 이제 설계를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좀 판매해야 되는 이 상품을 밀어야 되는 상품들이 또 있다 보니까 원수사들은 한 가지 상품밖에 한 회사밖에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상품을 갖다가 이제 지인들 가족들한테 나 이번에 영업 관리직으로 들어갔는데 영업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관리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도와달라 또는 상담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시고 처음에 지인들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들 한 2명, 1명 정도는 잘 하셔가지고 또 팀장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분들은 초반에 영업 관리직으로 들어왔으나 영업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정착 지원금 이제 매달 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맞춰야지 또 정착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는 만큼 버는 금액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정착 지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정규직으로 얘기를 해서 금액들이 이제 매달 얼마씩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그냥 나오나요? 정착 지원금인데 네. 사실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아니죠. 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보험회사가 네. 공짜로 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어느 정도 실적 건수를 맞춰야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그 금액을 맞춰야지만이 정착 지원금이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보통 이제 지인들 가족분들 그렇게 영업 관리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보면 사실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인들이 다 떨어지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오게 되면은 그때 팀장으로 도약하기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퇴사를 해야 되는데 이 퇴사에 또 발목을 잡는 게 또 뭐가 있죠? 정착 지원금? 그렇죠. 정착 지원금이 정말 발목이 아니라 네.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 거예요, 이걸 사실. 알고 네. 저기 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나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 설명회를 듣고 들어갔을 때 막상 네. 딱 오픈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정착 지원금 1년 동안은 분명히 받을 때는 좋겠지만 나갈 때는 보험회사에서도 기준이 있죠 보통. 그렇죠. 얼마 정도 기준 잡나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또는 1년 반 15개월, 15차월, 15개월 이렇게 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다른데 맞아요. 그런 조건이 다 붙죠. 그럼 만약에 그 안에 퇴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네. 여태까지 먹은 정착 지원금 네. 다 토해내. 다 그냥 이렇게 토해내. 그러면 이제 그 뭐 한순간에 8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의 1000만 원.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돈을 받을 때는 좋지만은 그걸 무조건 오롯이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란 말이죠. 다 쓰죠. 다 어떻게 영업비로 나가고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이 상당히 나중에 환수가 됐을 때 큰 부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까 지점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토할 때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사회초년생한테 네,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맞아요. 영업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지인들, 가족들 변화해서 예. 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결론적으로 점차적으로 풀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 많은 받았던 돈을 토해내려면은 되려 큰 부담, 신용 불량자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진짜 그런 경우를 봤어요. 맞아요. 제가 봤습니다. 봤으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되셨나요? 한 1,000 얼마 정도 네. 이제 환수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보험이라고 하면 치를 떱니다. 참. 네. 어떻게 보면은 보험 설계사라는 게 잘못된 직업이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인데 그렇죠. 어떻게 목적이 그분들 같은 경우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예. 영업 관리직이면 난 관리를 할 수 있게 사무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보험 영업 관리직이면 보험 영업 설계사로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시게 되는 건데 모르고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걸 보고 들어왔지만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정책 지원금을 받고 일을 하셨다가 퇴사를 하시게 되면 내가 받았던 예. 정책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 된다. 갑자기 이제 보험에다가 얼굴이 싹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받은 돈 다 토해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상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환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김없이 보험회사는 절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환수를 해 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거기서 또 내가 지인들, 가족들 계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잘 관리해주겠다고 해서 가입을 했고 했는데 또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막상 내가 보험 설계사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관리직으로 봤는데 이제 그 중간에 중도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또 그런 분들은 또 고아 계약되고 이제 또 관리를 못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애로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네, 그 처음에 구직자들이 네, 딱 무슨 뭐 관리직이다, 뭐 네. 입사 설명회다 딱 들어가고 이제 보험회사 입사를 하면은 네. 아 이거는 관리직이 아니라 나는 보험 영업을 하는 네. 보험 설계사였구나. 그렇게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한번 맞아요. 뒤통수를 딱 맞고 또 거기서 무슨 기본급을 준대요. 그렇죠. 기본급을 준대 이제 정착지원금이란 거는 뭐 이렇게 거기서 처음에 입사 설명회를 들을 때 이 정착지원금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죠. 단점을 이렇게 좋은 점만 부각을 하고 맞습니다. 이 정착지원금 나중에 환수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일절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예, 상당히 사회초년생분들 보험 영업 하시기 힘든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근데 정말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알고 들어가셨다면 잘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시면 되지만 이런 이면에 보험 영업 관리직으로서 지원하실 때 꼭 체크를 저희가 얘기해 줬던 부분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들어가신다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거지만 모르고 들어가신 상태에서 아까 그런 식으로 환수가 나오거나 하게 되고 영업 관리직을 내가 원하는 건 관리직인데 그걸 못하고 중도에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차원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고자 주의할 사항을 갖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제가 이제 보험을 한 14년, 1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진영님이 일을 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제가 옛날에 일할 때도 항상 이랬어요. 14년 전에도 네. 항상 이런 패턴이었어요. 아, 뭐 잡코리아에 무슨 영업 관리직 뭐 모집을 합니다 하고 쭉 4년제 대조를 써 있고 거기에 뭐 기본급 얼마 줍니다 하고 네. 막 쭉 그다음에 뭐 1년 영업 실적 평가해서 네. 나중에 그거를 뭐 관리직으로 뭐 승급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네. 특전이라고 특전 특전. 뭐 이렇게 해서 딱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 기본급도 얼마 주고 영업이랑 상관이 없이 영업에 뭐 실적을 얼마 했든 간에 그냥 기본급 얼마 깔아주고 네. 또 나중에 또 관리직으로 시켜주고 야 정말 좋은 거다 그렇죠.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뭐 가족 처음에 모르니까 가족들 뭐 네. 친구들 해서 나 지인들. 그렇죠 뭐 하나 해줘 이렇게 네. 하다가 네. 또 이게 풀이 떨어지면은 그렇죠. 나간단 말이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나가면은 보험사에서는 예 정착지원금 다 받은 거 토해내 하고 회사에는 손해 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계약은 계약대로 받았고 맞았죠. 지인들, 가족들 네. 계약했으니까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갔잖아요. 그럼 또 환수. 그러면 또 이제 환수하고 네. 또 잡콜에다가 또 올려서 사람을 또 뽑아.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원수사죠, 원수사. 거진다 네. 전속 원수사. 전속 설계사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험회사.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초반에,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설계사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렇지. 영업 한번 해보겠다 네. 해서 들어가시면 당연히 충분히 역량이 있으실 거예요. 잘하실 건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처음 다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아니면 영업관리직으로 해서 입사를 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보신다면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실망스러운 부분이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어지고 맞습니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네. 또 제가 옛날에 이제 M생명이 들어갈 때는 네네네. 노트북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PDA 아니 저기 그 뭐죠? 애플 그 저기 뭐냐 그 아이패드 준다고 그랬죠. 네네. 근데 그게 공짜인가요? 하는 만큼 이 실적에 따라서 네. 이제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을 네. 안 하면은 네. 기금이 안 나오는 거고 네. 어느 정도 실적을 해야지만이 그 지원금이 나와요. 그게 네, 이제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또 본인 부담금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네. 운수사에서는 그렇죠. 실제로 내가 한 만큼 네. 더 추가로 보너스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퇴사를 하거나 나갔을 때는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사회초년생들 잘 모르면은 네. 저기 뭐 PDA 아니 저기 뭐지? 그 패드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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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대. 네네. 무슨 뭐 노트북도 준대. 뭐 네. 그러면 야 여기 진짜 대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실제로 공짜는 아니라는 공짜는 거죠.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막 그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막 네. 주는 것처럼 그 오해를 하고 들어가니까. 지금 사실 이제 네. 막 그렇게 그냥 준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음. 사실 이제 뭐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기준 맞추면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서 이 보험에 음. 종사를 하신 분들은 네. 이런 내막을 아실 거예요. 네,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맞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니까 네, 지금도 또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고 그렇죠. 또 뭘 며칠 날에 입사 설명회 와라 그럼 또 거기 가는 거고 맞아요. 이러는 거죠. 그럴 여기 수- 악순환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가시게 되면은 더 잘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모르신다면은 그게 이제 또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사회초년생분들 영업관리직 지원을 하실 때 저희가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을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고 네. 특히 이 보험회사가 네, 뭐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보니까 맞아요. 이제 항상 좀 뭔가 이거를 왜 나한테 주지? 그렇죠. 뭐 기본급을 준다고? 정착지원을 그냥 주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네. 다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모집 네. 요강에서 들어갔을 때 내 입사 기준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환수 기준도 꼭 보셔야 돼요. 언제 몇 차월까지 내가 받으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중간에 혹시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네. 이제 그 입사 담당자가 네. 이런 걸 계속 꼬치꼬치 캐물으면은 네. 별로 기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 네. 이게 진실을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원하진 않겠죠. 맞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거기 입사 설명회대로 말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하는 바람인데 맞아요. 자꾸만 입사자가 여기 환수 규정이 어떻게 돼요? 뭐 여기 정착지원금 뭐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뭐 혹시 뭐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여기 정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게 부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네가 영업 관리직이 되는 거고 너는 이만큼 하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게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꼭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명확하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제대로 알고 일을 하신다면 더 제대로 성과가 나오시겠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시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영업관리직으로 네. 일을 하고 있다 네. 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가 얘기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마무리. 네네. 저희 네. 방송 보고 계시고 네. 분 중에 이제 보험 리모델링 네. 원하신다면 한번 간단하게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 이제 그 리모델링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꼭 영상 보시고 저희 이제 전화번호가 위아래 예진아빠의 착한 보험 그리고 훈훈한 보험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창에다가 훈훈한 보험 치게 되면은 저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 하실 증권 선명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상담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또 카카오톡 창에 예진아빠의 착한 보험 치시게 되면 예진아빠가 나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상담 순서대로 저희가 연락처 성함 남겨주시면은 연락드리고 진실되게 리모델링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께서 분명히 또 설계사님 계실 거예요. 있으시죠? 설계사님 한마디 있습니다. 하시죠. 예, 또 제가 얘기를 할까요? 네, 설계사분들 저희 방송 많이 보실 겁니다. 사실 네, 영상을 보시다가 내가 영업 관리직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혹시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규정 따져보시고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일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잘못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저희들에게 연락 주십시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유튜브 검색창에 네. 예진 아빠의 착한 보험 검색해서 네.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눌러주십시오. 네. 훈훈한 보험 네. 검색해서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기. 전화를 주기 전에 한번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네. 전화를 한번 네. 주십시오. 꼭 주십시오. 예. 네. 방금 마음 인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진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는 훈훈한 보험 김규훈 팀장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훈훈한 보험을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